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실베니아에 있는 와튼 스쿨을 나오시고 가장 전문가이신 유한따증권의 유동원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미국의 대선에서 펜실베니아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치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주시죠. 네.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됐었던 건 사실이었고요. 사실 저도 내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네, 바이든이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는 사실 정확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양쪽을 다 열어놓는 그런 전략을 썼었고 네네. 기본적으로는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하나가 많이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아직까지 불복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대법원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뭔가의 어떤 딜이 일어나지 않을까. 원래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조사하는 일은 없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양 당 간의 어떤 협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바이든이 당선된 게 맞고 네네. 그래서 앞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바이든이 당선됐다라는 가정하에서 모든 전략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과 상원을 공화당이 가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확실함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바이든이 되고 상원에서 누가 될 것이냐, 어느 당이 될 것이냐 하는 점에서 증시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구도를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원래는 이제 대선이 일어나기 전에는 네네. 블루 웨이브라고 해서 대통령, 상원, 하원을 다 민주당이 가져갔었을 때 시장에 좋을 것이다.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가고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 이게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을 거다. 그렇죠. 네네. 대립각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고 있으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상원이 공화당이 되면 반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통과가 안 될 것이다. 네네. 그래서 기술주들이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법인세 21%에서 28%로 올리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계속 성장주들이 펀더멘털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매력이 있고 또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또 지금 정확하게 답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네네. 뭐 아시겠지만 조지아주에 지금 상원 2석이 있는데 남았죠? 네네. 과반인 50%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1월이 돼야지만 네네. 어느 정도 상원의 이제 구도가 만들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크게 법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미 상원과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놓은 정도 규모인 1.8조 달러 정도의 부양책은 통과가 빠르게 될 수도 있다. 네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일어나고 부정적인 부분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네네. 만약에 기술주 관련해서 이제 반독점법이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4개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렇게 네네. 4개 기업들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 반독점법이 시행이 되면 애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추가로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높아진다라고 네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기술주가 매력도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인세 인상하고 반독점 되면 미개, 빵주라든가 마가라든가 이런 업종들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뒤처지는 네. 이런 쪽으로 해설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데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패권 싸움에 있어서 지는 바보 같은 법안은 통과를 시키지 않겠죠. 네네. 그렇다고 해서 또 주가의 흐름은 다를 수 있거든요.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반독점 소송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아메리칸 토바코 1911년, 네네. 1942년에는 NBC, 1984년에는 AT&T, 그리고 또 2002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네네. 회사들이 있었는데 첫 3번은 뭐 거의 강제 분할을 시키려고 했고요. 그렇죠. 네. 2002년에 들어왔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갈 건데 문제는 주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 물론 그때 너무 많이 올랐었기도 했지만 주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별로 상승을 못하는 주기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큰 기업들 보다는 곧 좀 다음 단계에 있는 기업들 반독점법에 이런 이제 규제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후 본부장께서 지적하신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이든 당선되면서 대형 기술주보단 러셀 지수 이런 쪽에 편입되어 있는 기술과 관련된 업종을 좀 주목하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러셀 지수와 관련된 전통적인 중소제조업을 주목해라 하는 대목도 지적하신 그런 대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 1월 20일 날 바이든 정부가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출범할 때는 전체적으로 바이든노믹스 내지는 바이든오믹스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경제적 방향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무래도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쓸 것 같습니다. 네네. 공화당은 1.8조 달러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2.2조 달러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경기 회복의 트렌드 자체가 K자형 회복이다 보니까 상승하는 부분 말고 하락하는 부분이 중소형주, 네네. 경기 민감주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워낙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일자리 창출을 이루게 되면 네네. 결국은 내수 소비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중소형주들이 관련돼 있는 내수 소비 쪽도 좋아지기 때문에 또 한번 이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보통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모든 종목을 다 중소형주로 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중소형주를 좀 사기 시작해야 된다. 과거 지난 3년을 놓고 보시면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제로입니다.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네네. 중소형주는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부터는 중소형주를 조금씩 사도 수익률이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전체 포트 중에서 한 10% 정도를 10% 정도. 중소형주를 투자를 하는데 중소형주 종목 골라내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ETF를 쓰시는 게 좋고요. ETF를 보면 이제 러셀 2000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 대표적인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가 IWM이라는 게 있습니다. IWM. 이거를 투자를 하거나 좀 더 세밀화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저는 어떻게 추천하고 있냐면 성장주는 이미 성장주고 이외의 가치주들,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을 포함해 놓은 ETF. 네네. 그러니까 러셀 2000 안에서도 가치주 위주의. 왜냐하면 앞으로 경기가 회복하면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높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치주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러셀 2000 가치주 ETF인 IWN이라는 종목을 훨씬 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네네.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이 40%가 넘습니다. 이거는 나스닥 100보다도 더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쪽 비중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로 시작해서 맥시멈 한 20에서 25%까지 늘리는 거는 중소형주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초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 본부장님 입장이 바뀌었는지 중국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다 해서 네. 이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얘기 좀 왜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래도 중국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상승 여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중국의 중소형 기업들, 특히 기술 관련 쪽은 매력이 높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대형주는 키워주기 싫겠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이 정책을 써서 잘 컨트롤하면서 키워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 중에서는 이 심천 시장, 특히 중소형주 위주의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그 시장에서 유 본부장님의 이름을 딴 미국의 그 대형 기술주 위주의 이런 포트폴리오를 그 주로 하는 금융상품이 굉장히 수익이 높아서 화두가 되고 있다는데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하게 어떤 업종에 초점을 맞추는 상품은 아니고요. 글로벌 자산 배분 랩입니다. 그래서 네네. 제 이름을 달고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랩인데 네네. 제가 유한타증권에 옮기고 나서 바로 론칭을 시작해서 작년 9월 26일부터 첫 고객님의 수익률이 49%? 오, 상당히 높군요. 네. 금융상품인데 이 49%면 엄청 높은 거 아닙니까? 네. 네네.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아무래도 여태까지는 기술주 위주의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었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여기다가 이제 금도 좀 포함을 시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홈런랩. 이 홈런랩은 이제 운영한 지 3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거의 수익률이 18%대. 3개월 만에. 네. 네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포트폴리오상 ETF와 종목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종목 셀렉션을 과거에 뭐
뭐 애널리스트를 27년이나 했기 때문에 네.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종목 셀렉션이 좋아가지고 종목들의 수익률이 100%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수익률들이 3개월 만에? 네, 네네. 그런 종목이 있어서 그렇게 수익률이 높아진 것 같고요. 앞으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글로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수익률을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한국은 여태까지 굉장히 박스권이었었지만 미국 증시를 보시면 계속 상방향 추세였고 어느 나라가 좋고 어느 나라가 나쁘고 하는 것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 6년 동안 계속 시도를 해봤던 부분들이라서 국민들의 부를 좀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각종 펀드라든가 이런 금융상품이 올해 되돌아보면 사고를 많이 난 게 그런데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경제신문의 유튜브에서는 여기 모실 때 무엇보다도 인성, 또 정직함, 그래서 사고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쪽도 감안해서 여기에 그 패널로 모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